안녕하세요. 잼토론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짱짱. 네,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전 2학년의 토니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환희입니다. 네, 저는 마른기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토론을 해볼까요? 우유급식. 네, 환희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잼토론의 주제는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꼭 해야 할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오, 재밌겠다. 네, 우유급식에 대한 찬반 토론이 되겠는데요. 네. 그러면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토니님 말하고 싶어서 네. 너무 저는요. 네. 그냥 토니님 먼저 말하세요. 전 네. 마지막에 일부러 말하려고. 네. 전 일부러. 저는 우유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유급식의 반대 네. 입장이시군요. 저는 우유급식은 하는 것이 좋다,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우유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이죠. 네, 저- 토니님? 네. 네. 중간입니다. 아, 네. 네. 앞서 말씀드릴 것은 우유급식을 선택할 수 있게는 되어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지금 온라인 계약이 되고 있지만 그 우유급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를 쓰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허니님과 토니님의 우유급식에 그 동의를 했는데 너무 화내지 마세요. 뭐예요? 동의를 했는데 근데 저도 거기서 보았을 때 우유급식을 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에 우유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지 그리고 우유급식을 왜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우유급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왜 우유급식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느냐 라고도 하실 수가 있는데 우유급식을 하지 않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명확하고 그 알러지가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로 우유급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우유급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말을 좀 먼저. 네, 네. 먼저 하고 싶으시군요. 네, 어느 식품 영양학과 교수는 네. 살찌지 않고 네. 키 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우유를 적어도 2컵 이상 마셔야 한다고 말했대요. 네. 학교에서도 우유를 주면 살도 빠지고 키도 크는 게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군요. 선생님은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크고 살이 빠지는지 조사를 해 보셨나요? 그것까지는 안 들어간. 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우유를 먹어서 키가 큰다는 분들의 입장으로는 우유 안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뼈도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많이 든 우유를 마시면 네.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입장이잖아요. 저의 주장이기도 하네요. 그렇군요. 그렇기는 하나 네. 우유에 든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 물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유를 많이 마시라고 들어온 거고요. 그런데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해주지만 우유에는 칼슘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몸에서 칼슘을 배출시키는 인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네. 우유를 마시기만 함으로써 키가 크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진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우유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우유 하면 칼슘 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들 만큼 우유를 마심으로 인해서 칼슘을 섭취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칼슘 말고 또 그 인이라는 것이 다량 네. 함유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런 말씀도 하실 거예요. 그 우유에만 칼슘이 있는 것이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죠. 뭐 대체 그 식품도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보통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뭐 생선이나 채소
이런 것들에서도 칼슘을 섭취할 수 있지만 칼슘이 들어있어서만 우유를 마시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칼슘 흡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칼슘이 우리 몸에 이렇게 흡수가 되는 그런 비율인데 그게 채소는 19%밖에 안 되고 생선은 33%밖에 되지 않는데요. 근데 우유는 40%에서 많게는 70%까지 된대요. 그러니까 이미 그 함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칼슘이 그렇게 많은 양 그 우유 한 잔으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우유 좋은 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랑 기자님은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그럼 그런 이유로서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우유를 섭취를 해준다면 그러면 아이들 그 학생들 성장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하는 것에 대한 취지도 분명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렇게 우유 급식을 하는 학생들은 우유 급식을 하라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강요를 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네. 많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한 영양학과 교수 역시 어린이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네. 이런 우유 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네. 그런 압박이 어떤 압박인 것 같아요? 제 정확한 수치와 그래프는 아니지만 네. 제가 느낄 때는 전 우유를 그렇게 좋아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 근거가 아니고 네. 제 개인적인 네, 주관적인. 개인적으로요. 네. 그런데 좀 우유를 일단 제가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니지만 맛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입장인 건데 네. 그런 맛이나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개인적인 취향은 상관하지 않고 알러지가 없는데 우유를 마셔야지 영양소도 많으니까 키도 크고 뼈도 튼튼해진다는 이유로 계속 먹으라고 좀 밀어붙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했어요. 네. 토니님은 어떠셨나요? 제가 아마 아빠가 됐을 때는 네. 일부러 먹으라고 할 것 같진 않아요. 학교에서 우유를 마실 때 그렇게 싫지는 않나요? 토니님은요? 싫지는 않는데 네. 먹기 막 싫을 때도 있어요. 싫을 때도 있어요. 네, 저도 느꼈던 건데요. 저도 초등학생으로서 우유 급식을 할 때 느꼈던 것인데 일단 특히 겨울에는 우유가 너무 차가워서 네. 우유를 마시는데 속이 막 부글부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희 그건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 학교는 쉬는 시간 10분 동안 우유를 다 마시라고 했어요. 네. 수업 중에는 우유를 마시면 수업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이유로 근데 쉬는 시간에 다음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전 수업 정리도 좀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유를 마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찬 우유인데 속이 좀 부글부글한 것이 느낌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우유를 마셨을 때 기분을 생각해 보면 유독 학교 우유는 더 맛이 좀 없었고 그 200ml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걸 다 마시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급하게 마시게 하는 건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먹는 방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된다면 그래도 우유는 학교 급식으로 먹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어린이들이 특히 사람은 다 그렇지만 물을 하루에 6잔에서 네. 8잔 정도는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잖아요. 우유가 물 함유량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의외네요. 우유 한 잔만으로도 굉장한 갈증 해소를 느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분 함유량이 높은 우유를 한 잔 학교에서 먹어준다면 학교 생활을 하는 그 시간 동안 충분한 수분 공급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마른 기준님의 말씀처럼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네.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유만 마시면 뱃속이 부글부글 끓는 현상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 약간 질병처럼 취급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죠. 뭐 동양인들이 네. 조금 많이 그렇긴 네, 하죠. 유당불내증은 특히 동양인들에게 잘 나타나고 심지어는 한국인들의 75%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라고 해서 이런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 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많이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유를 마시고 좀 속이 부글부글하면 수업에도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저의 경험으로도 빨리 마시고 속이 부글부글해서 막 약간 화장실에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수업에 방해가 된 적도 있어요. 네.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유를 학교에서 마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우유를 가지고 있다가 보면 이게 쏟기도 하고 그 신선할 때 먹어야 되니까 뜯자마자 빠른 시간 안에 좀 먹기를 학교에서는 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네. 제가 네. 안 먹다는 의견으로 갔어요. 아, 지금 네. 토론을 하는 중에 그렇게 생각이 조금 옮겨가셨군요. 네. 아까 선생님이 말해 주셨듯이 네. 그리고 다음 시간 준비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하면은 먹을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마시다가 수업이 시작하면 놔뒀을 때 그러면 계속 놔둬지니까 그 다음 시간까지 놔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별로 바로 먹는 그럼 조금 시간의 여유를 두고 이렇게 먹는 방법을 좀 자유롭게 해준다 하면은 뭐 드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근데 하지만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 지금은 그게 바뀌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토론을 그래서 생각이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 가셨군요. 네 이제 나이 이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진짜요? 제가 정말 외롭네요. 볼까요? 네. 아, 네. 그 실제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렇게 학교 우유급식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참여 인원도 지금 5,237명이나 되고요. 이렇게 학교 우유급식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의견이 많은데 굳이 그럼에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너무 식상한 이야기일진 모르겠지만 우유 한 잔이면 114가지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대체할 만한 그런 식품은 흔하지가 않아요.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 우유를 그냥 먹지 않겠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왔다 갔다 해요. 네. 지금 네, 왔다 갔다 가셔도 돼요.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지금은 그 먹어야 하는 쪽으로 지금 갔어요. 네. 뭐 그렇게 우유가 먹기 싫다. 네. 그러면 우유 안 먹는 걸 신청하면 되지 않나요? 우유를 안 먹는다라고 신청을 하면 네.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펀니님이 좀 아. 알고 계시다면서요? 네, 한 학교에서는 모든 학교는 아닐지 몰라도 네. 학교 우유급식을 안 먹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유급식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알레르기가 아니라고 하면 그 우유급식 담당자와 상담을 해서 우유급식을 하도록 좀 이끄는 그런 걸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유급식을 하지 않는 것이 마치 네, 잘못된 잘못한 일을 거죠.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민망하게 음, 손을 그런 마음이 들겠네요. 그죠? 네. 제가 살았던 지금 인생 전체에서는 우유를 마시지 말자라는 거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예요. 우유는 뭐 전적으로 건강에 좋은 거고 몸에 좋은 거고 키 성장에 도움이 되고 뼈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평생을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를 마시지 말자, 우유를 마셔서 마시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우유를 안 마시겠다.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데 우유를 마시지 않겠다? 그럼 이게 무슨 이유지? 왜 굉장히 좋은 우유를 마시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만 해도 이것에 관한 기사와 생각을 담은 블로그 글 같은 게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약간 의외이기도 했는데 그럴 정도로 네, 사람들의 생각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주장하는 다른 또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는 학교 우유급식의 취지가 약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우유급식 매뉴얼에 네.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우유급식의 3가지 목적이 적혀 있는데요. 네. 읽어드리자면 첫 번째,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 및 건강 유지 증진. 두 번째,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지 증진. 3번, 우유 음용 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동 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3번인 우유 음용 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동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자라는 취지는 학생들의 그 영양 섭취와는 상관이 전혀 없잖아요. 농축산 네. 그 산업의 네.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이 우유를 마셔야 되는가라는 네. 의심이 드는 근데 심지어는 건가요? 우유급식이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이래요. 네, 맞아요. 그런 것에 대하여 저는 왜 학생들이 그런 낙농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투자를 해야 하는가 하는 약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네요. 저도 그 내용은 처음 봤는데 그런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지는 몰랐네요. 근데 그걸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용당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네. 그러긴 하겠어요. 저는 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가 제 얘기 돌아가는 느낌이긴 하지만 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유 섭취가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이유가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 우유 섭취와 고관절, 골절의 관련성을 평가한 한 연구 종합 평가가 있는데요. 2011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그때 어떤 개별 연구들도 우유를 많이 마신다고 골절 위험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가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골다공증을 예방해준다 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데 굳이 뼈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싫은데도 참아가면서 먹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없습니다.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칼슘 흡수율이 굉장히 다른 음식보다 높다는 거는 그건 뭐 사실은 연구를 하지 않아도 그 칼슘 흡수율이 높다는 것만으로도 그건 뭐 증명될 수 있는 문제 같고요. 그리고 그 영양소의 밀도가 굉장히 우유에는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를 먹어서 갖는 단백질보다 그 칼로리를 굉장히 억제하면서 그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서 체지방 감소도 되고 아까 그 수분 흡수율이 높아서 그 탈수에 대한 예방도 되고 그리고 사실 그 암 예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요즘에는 그 논의가 분분하기는 한데 암 예방을 하기도 하고 세균을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그 굉장히 몸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불면증이 있거나 잠이 잘 안 오거나 할 때는 따뜻한 우유 한 맞아요. 잔을 마셔주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사람이 차분해진대요. 네. 우유 한 잔이 그런 정신 건강에 또 영향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네. 그걸 듣기만 하고 마른 기둥님이 그걸 겪어보진 않았나요?
겪어보기도 했지요. 그리고 많은 연구 결과로 골든기기도 했으니까요. 네. 뭐 마른기드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양과는 좀 관련이 없기는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우유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소한테서 나오잖아요. 네. 특히 그리고 젖소에서 나오죠. 정확하게는. 그런데 그렇게 소의 우유가 칼슘이 들어있다는 것은 소가 칼슘을 섭취함으로써 칼슘이 들어간 우유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소는 무엇을 먹고 칼슘을 섭취했을까요? 당연히 초식 동물이니까 풀을 먹음으로써 칼슘을 섭취했겠죠. 네. 그러니 그런 걸 봐서 그런 식물성 식품을 먹음으로써도 그렇게 우유를 만들어낼 정도의 다량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소가 만들어준 칼슘을 네. 우리가 먹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칼슘을 소가 되자. 네, 토니님 말씀하세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소가 이렇게 그 젖을 나오게 하는 것도 네. 소가 힘들어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우유를 만들어내는데 윤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좀 많이 네.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프사에 물러가는 거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실제로 그냥 이렇게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부러 눌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양의 우유를 사람들이 마시기 위해서 많은 양의 우유를 네. 그러면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소도 네. 그렇게 큰거 같진 않아요. 왜냐면 먹이고서 짜고 하면은 맞아요. 그것도 뭐- 많은 얘기예요. 먹어가지고 컸는데 그걸 다시 빼요. 그러면은 먹는 이유가 없죠. 여기서 의혹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퍼니님이 소 띄어서 지금 이러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런 이유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좀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 같긴 하지만 이런 우유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동물적인 윤리의 문제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젖소도 토니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에서 우유를 만들어내는 건 뭐 원에서일진 모르겠지만 우유를 짜내는 건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소의 입장에서는 그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막 감옥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밀어넣고 거기에서 빨리 우유를 내놔라 이러는 것처럼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우유를 많이 네. 만들어낼 수 있도록 먹이를 달리해서 준다던가 아니면 약을 좀 투여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도 쓰기는 하죠. 저는 소가 이렇게 입으로 짜는 게 동물학대 아닌가. 맞아요. 동물학대 동물학대 의혹도 아닌가 있어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건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한 우유를 그 어린이들한테 마시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자연 방목에서 네, 맞아요. 키우는 그 소들한테서 나오는 그런 우유를 찾아서 먹인다든지 너무 고지방 우유보다는 저지방이나 무지방 칼슘이 높은 고칼슘 우유 이런 우유를 조금은 더 선호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야기가 계속 이제 네, 길어지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려볼까요? 확실한 결론이 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우유식을 우유에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뭐 지금도 전문가분들께서 우유가 좋다 아니다에 네. 대해서 굉장히 강론을박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계시잖아요.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의외로 네, 정말 책이 많아요. 우유를 마시면 좋지 않다라는 그 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것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거쳐서
뭐 어떤 답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논의는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우유 급식에 대해서도 네. 충분히 어린이들이 그 우유 급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그 힘들고 그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생각에도 알러지가 있는 학생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유 급식을 그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자연스럽게 그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우유 먹는 시간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맞아. 해요. 우유 마시는 방법, 그게 뭐 우유를 쏟아서 문제가 생긴다, 저는 뭐 이런 거. 그렇게 우유 마시는 네. 그런 쉬는 시간을 내는 것보다는 네. 수업할 때 우유를 많이 자연스럽게 조금씩이라도 네. 목마를 때 또 마시고 이렇게. 네. 네. 결론을 내릴 때 네. 전 소에 대해 하고 싶은데요. 네. 그 마지막 멘트로 그럼 소한테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소를 일단 그 농사할 때는 네. 좀 쉬게 해줄까요? 네. 아니 농사할 때는 네. 그 소 대신에 말을 이용해서 말은 더 빠르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기계화가 되면서 동물을 이용하는 일은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네. 요즘은 그래도 네. 소가 농사는 잘 짓지 않아요. 하지만 전 전기를 아낄 겁니다. 근데 아, 말이 많이 사용할까요? 말이 다시? 빠르잖아요. 네. 말이 빨라가지고 그 빠른 자기의 그 능력으로 그 빠른 그 기운을 힘에다가 써갖고 그래서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은 힘들어도 괜찮은가요? 뭐 말도 했다가 소도 했다가 하면은 둘 다 쉬면서도 일하고 그러면 근육 빵빵이도 달고. 그럼 우리 선생님도 마지막 한마디 있으실까요? 네, 저는 저도 토니님과 같이 약간 그런 동물의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앞에서 마르기르님이 다루는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유를 마시는 것은 뭐 사람마다 자유이긴 하지만 네. 좀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동물들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고통을 주거나 그런 건 좀 자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렇긴 하나 실험동물에 대한 세 가지 법칙이 있는 것처럼 그런 동물들에 대한 법칙도 좀 지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인간한테 좋은 거라면 다른 그 생명체한테 굉장히 나쁜 거더라도 우리만 좋자고 다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서로 좋은 네.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말이는 많았네요. 다음번에 더 또 의미 있는 재미있는 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죠.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까먹지 않으셨죠?